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매매 지수라든가 아니면 매매 현황 자체를 본다면은 매물들 자체는 전세보다는 조금은 많이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가 떨어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가격이 그동안 이런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가격 자체가 워낙에 많이 상승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요, 약 2년 2개월 만에 10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 의미는요, 전셋집을 찾는 사람의 수보다 세입자를 찾는 집주인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세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전세 수급 지수 자체가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조금은 낮아질 거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조금은 안정화될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른감이 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12월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확군 수요는 이미 끝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11월, 10월 달, 11월 달 안에 전입을 해야지 내년도 학교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세 학군 수요가 움직이는 거는 10월 달, 11월 달에 가장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학군 수요가 끝난 지금 12월 달에는 사실상 이렇게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 매물, 시장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 것 대비해서 찾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지수는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전세 매물 자체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상 지금 현재 전세 지수 자체, 수급 지수 자체가 떨어지긴 했지만 조금은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 다시 이런 전세 불안 때문에 전세 가격은 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물 자체가 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좀 일시적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전세 수급 지수 못지않게 지금 또 하나 눈여겨보고 있는 지수가 바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4주 연속 100 아래를 기록해서 기준선 아래를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소위 부동산 시장이 좀 꺾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또 내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매매 지수 자체 또는 전세 지수 자체가 조금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떨어진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뉴스하고 마찬가지로 전세 매물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물건도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찾는 수요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매매 지수라든가 아니면 매매 현황 자체를 본다면은 매물들 자체는 전세보다는 조금은 많이 나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가 떨어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가격이 그동안 이런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가격 자체가 워낙에 많이 상승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너무 많이 상승했구나 하는 심리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매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금은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과거에 이런 문재인 정권 아래서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은 항상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파리 대책이라는 대규모 이런 규제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거래 자체가 없었던 적이 있을 거고 2018년도에는 9.13 대책 그리고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220 대책이라든가 네. 이렇게 각 해마다 굉장히 큰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런 매매라든가 아니면은 거래량 자체가 적어졌던 적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일시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당연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매매 지수가 그리고 전세 지수가 떨어졌다. 이거를 지수로 판단하기보다는 얼마나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자, 작년부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공급 대책 자체는 뭐냐면은 내가 당장 집이 필요한데 공급된 주택은 없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공급할 계획은 있지만 네. 공급은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일례로
올해 입주 물량하고 내년도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올해보다는 내년도 입주 물량은 더 작다는 점이 바로 그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매라든가 아니면 전세 지수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는 부동산 시장 자체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내년 대선이라든가 또 임대차 3법이 돌아오는 내년도 7월이라든가 8월 정도가 된다면은 또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그러한 위험 요소가 조금은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판단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 자체, 가격 자체가 조정을 받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은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시다가 내가 투자에 있어서 아니면은 매도 타이밍에 있어서 이런 타이밍 자체를 다시 새롭게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